Hi guys! 안녕하세요, 램입니다. 제 새로운 작업실에서 처음으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정리할 게 남긴 했는데요, 정리가 다 되는 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등산화인데요,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이거 신발 너무 갖고 싶다 생각하고 있다가 큰맘 먹고 구매를 한 데너 신발입니다. 모델명이 뭐였더라? 모델명은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등산화를 신고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물을 밟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발이 샌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젖은 풀숲만 지나가도 신발이 새서 양말이 젖는 그런 경험을 하고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단 한 번도 관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이런 가죽 등산화 혹은 가죽 등산화뿐만 아니라 일반 등산화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등산화, 트레킹화에 물이 셀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신발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등산화의 구조는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겉을 이루고 있는 외피가 있을 거고요. 외피 안에는 발을 감싸고 있는 내피가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 같은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정말 있죠. 그래서 이 외피가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가죽 등산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내피 재질이 지금 이 제품은 고어텍스 제품인데 내피가 고어텍스로 이루어져 있으면 고어텍스 등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등산화 관리를 할 때 제가 이 등산화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피를 뜯어서 뭔가 거기에다가 어떤 보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피, 즉 이 가죽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문가분들이 신발, 가죽 관리 전문가분들이 오일을 그런 거는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편한 방법을 찾고 찾아보다가 제가 선택한 제품이 바로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니곽스라는 브랜드의 연가죽? 천연가죽 아닌가? 아무튼 가죽 소재 전용 고성능 발수 크림이라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가죽 등산화를 관리하는 제품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사실 두 가지로 선택의 폭이 좁혀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니곽스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되게 심플해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 제품을 선택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이고 또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제품 말고 맥넷이라는 브랜드의 리바이브 X라는 제품도 있어요. 니곽스와 맥넷 이 두 개의 제품 성능 테스트, 가죽이 아닌 일반 패브릭의 성능 테스트를 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리바이브 X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또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 제품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생각보다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 영상은 엄청 TMI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방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화를 신는 이유,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물과 습기로부터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발목이 꺾이거나 발이 다치는 걸 보호해주는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목이 높은 일명 중등산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제품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신발이 제 발목을 정말 수십 번은 보호를 해줘가지고 되게 고마운 친구인데 관리를 못해줘서 참 미안하네요. 그래서 가죽 관리를 안 해주면 물로부터 내 발을 보호해주지 못하게 돼서 신발이 새게 되고요. 그리고 가죽이 젖으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는 그 성능도 분명 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방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방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발수, 투수, 방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발수 처리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게 하는 그런 걸 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신발은 단 한 번도 관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관리가 안 된 신발은 이 위에 물을 뿌려보면 그대로 다 흡수를 합니다. 네. 가죽이니까 더 잘 흡수를 하겠죠. 물을 아주 쭉쭉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의 외피, 겉표면을 발수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은 저는 이 신발을 깨끗하게 좀 닦아놓은 상태인데 그냥 물로 구석구석 칫솔 같은 걸로 세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리곽스 제품이 좋은 게 굳이 안 말려도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크림을 발라줘도 돼서 아주 편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정을 떠나시기 전에 좀 발수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그냥 바로 크림 발라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는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림을 잘 흔들어 줍니다. 열심히. 뭐 몇 번 흔들면 된다는데 저는 열심히 이렇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끈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다가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빼서 한번 작업을 시작해보죠. 튜브를 쭉 짜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크림이. 그래서 이 끝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아주 넉넉하게. 그리고 이 리곽스 제품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줘도 된다고 하네요. 괜찮겠죠? 너무 많이 발랐나? 아무튼 이렇게 구석구석. 이거 뭔가 흡수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요? 기분 탓인가? 사실 뭐 이런 거보다 약간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물광, 뭐 불광 해가지고 맨날 밤마다 전투화 닦잖아요. 그 전투화가 이 등산화에 비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닦는 이유가 아마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왠지 손에도 흡수되는 느낌인데? 그리고 뭐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군대 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이 신발 이 모서리 틈 있잖아요. 여기를 구두약으로 계속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해보죠. 그리고 광을 내려면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뭐 광까지 낼 생각은 없고요. 수건을 물에 적셔서 젖은 수건으로 구석구석 닦아주면 됩니다. 마르기 전에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얼룩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걸로 살짝 물기를 닦아내고, 네, 다 했습니다. 금방 했어요. 네, 생각보다 금방 했습니다. 이게 왁스라고 그래야 되나? 크림을 바르고 나니까 약간 뭐랄까 흡수한 느낌? 코팅된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하는 김에 제대로 더 해보려고 크림을 한번 바르고 닦아내고 다시 또 크림을 바르니까 크림이 먹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 신발끈을 묶었는데요. 어느 정도 먹었겠죠? 크림이? 발수 코팅이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번 끼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효과가 있긴 있네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자주는 아니더라도 신발을 관리해 가면서 참 고마운 친구잖아요. 내 발목을 보호해주고 내 발을 보호해준 고마운 이런 친구를 직접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사실 아무리 지가 고어텍스라고 해도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물론 모든 제품들이 수명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특히 고어텍스는 수명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피 고어텍스 재질은 이제 그 성능을 많이 발휘를 못할 텐데 겉에라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오래오래 이런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